네, 반갑습니다. 자, 아침에 저는 오늘이 당연히 개장하는 날인 줄 알고, 저- 당연히 개장하는 날인 줄 알고 아침에 자전거 타고 여행 갈 계획도 전혀 없이 그냥 얼떨결에 아침에 6시 40분에 주식장을 열고 미국장 분석을 해보고, 근데 아침에 분석을 싹 다 하고, 나름대로는 상당히 보람차게, 뭐, 내가 열심히 했구나. 이 생각하면서 8시 10분, 20분 돼서 이제 우리나라 장 어제 수익금을 인출하려고 꺼내는데 수익금 인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수익 났는 금액이 28만, 29만 원 정도 되는데, 해외 스물은 인출이 되는데, 얘는 인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내 돈 왜 안 주지? 증권회사에 전화 걸어봐야 되나? 막 익하고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통장 그 잔고에는 31만 4천 원이라는 돈이 남아있더라고요. 근데 인출이 안 돼. 뭐지? 이제 시스템이 바뀌었는 건가? 이제 뭐 결제를 3일 뒤에 해주는 건가? 뭐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선물창을 보니까 선물창이 어제 창으로 마감되어 있어요. 움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뭔 일인가 하고 깜깜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 한글날, 이거 세종대왕님이 상당히 미워하겠는데요. 어처구니가 없는 한글날. 그래서 방금 전까지 밥 먹고 아침에 샐러드 한 개 먹고요. 요즘은 아침은 밥보다는 샐러드, 양상추 사와가지고 양상추하고 요플레하고 뭐 과일 같은 거 좀 넣어서 이렇게 좀 간단하게 먹고 있는데, 사실 며칠 전부터 라면을 그렇게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라면 제가 정말 좋아하는데, 얼마 전에 제가 위장이 안 좋아서 고생을 엄청나게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제가 라면도 조금 자제하고 밥과 뭐 이런 야채 쪽으로 먹고 있는데, 한 일주일 정도 그렇게 하고 나니까 속이 굉장히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라면 하나 먹고 그 집에 있으면 느낌상 계속 먹게 되겠더라고요, 제 성격상. 그래서 미국장 잠깐 보다가 매매를 좀 할까 하고 앉아 있었는데, 왠지 느낌이 이 시간에 내가 해외 선물을 해버리면 또 한 2시간 동안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계속 그것만 보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0시, 9시쯤 넘었습니까? 밖으로 나왔습니다. 자, 집 앞이 금호강변이라서 사실 집에서 나와서 금호강까지 오는데 불과 한 2분, 3분 안에 오거든요. 이 강변 주변에 있는 아파트라서. 그래서 정말 운동하기가, 이 동네가 대구에서도 그렇고 뭐 특정한 주위를 제외하고 제 생각에는 저희 집 근처에 그 교통 편리성이라든가 또는 그런 운동, 이렇게 여가 생활하는 그런 것은 아마 전국에서도 우리 집만한 데가, 전 세계에서도 우리 집만한 데 별로 없을 거예요. 집에서 1, 2분 거리면 금호강변에 도착하고, 금호강변에서 자전거 도로를 타고 가면 뭐 상행을 가든지 아니면 하행을 가든지 간에 1시간, 뭐 10시간까지도 가능하고요. 키로수로 100km도 가능하고요. 너무 좋은 곳이라서 운동하기도 좋은데, 그래서 아마 이 동네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건강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연세 많으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뭐 요즘은 70대 가면은 청춘이라 그러잖아요. 정말 저희 동네 보시면 한 80대 넘어가시는 분들, 정정한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저는 60 정도 되셨겠나라고 생각했는데, 저희 아버지 연세가 돌아가셨지만은 지금 살아 계셨으면은 82세 정도 되거든요. 근데 아버지 친구분들이 지금 멀쩡하게 그냥 잘 돌아다니시고 운동하시고 놀러 다니신다고. 그래서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저 연세가 저렇게 돌아다니고 재밌게 있을 수 있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뭐 어쨌든 살기 좋은 동네, 여러분들도 이런 좋은 동네 살아야지 사람이 여유도 좀 있고, 뭐 사실 운동하러 밖에 나가면은 정말 나가기 싫잖아요. 근데 우리 동네는 그런 게 없는 게, 뭐 길가에 딱 나오면 바로 그냥 뭐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운동하기도 편하고
장점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는 조금 흐리고요. 비가 올 것 같지는 않은데 흐리고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어서 역풍이 많이 불어서 자전거도 타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런 날 달리는 게 또 묘미거든요. 요즘 제가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좀 욕심이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욕심이라는 게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는 욕심보다는 시장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재미가 있어지면, 쉽게 말하면 새로운 시장이 나타났을 때 재미가 있으면 저도 모르게 빠져들거든요. 뭐 별다른 취미락 해봤자 자전거 타러 놀러 가거나 마사지 받거나 뭐 이런 정도밖에 없다 보니까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여행도 힘들고 뭐 어쨌든 좀 약간 좁은 권역에서 살다 보니까 취미생활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뭐 주식하는 사람이 취미생활을 하는 게 별거 있겠습니까? 결국은 앉아가 주식하는 게 취미생활인데 지금 계속 요즘 해외 선물, 특히 제가 천연가스를 되게 싫어했거든요. 천연가스를 되게 싫어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한 번씩 이렇게 물리면은 저는 먹어봤자 1, 20만 원이거든요. 한 번 들어가서 먹고 나오는 게 뭐 많으면 10만 원이고 적으면 5만 원 정도인데, 이게 물리면은 100만 원도 물리고 200만 원도 물리겠다는 거를 제가 이제 눈으로 지켜보니까 내가 안 먹으면 안 먹었지 이런 거는 못 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현물 선물 옵션 중에서 굳이 옵션을 하는 거, 예를 들면 정말 남들은 잘 모르는데 굳이 옵션을 하는 이유, 이게 제가 해외 선물 중에서도 굳이 가스를 연구하는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굉장히 싸면서 등락도 괜찮고 규칙이 있는 종목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옵션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싸게 10만원 가지고 잡을 수 있고 만원 가지고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원이 100만원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 만원, 2만원이 10만원, 20만원 되는 거죠. 근데 세상에 그렇게 벌 수 있는 수익률 되는 거는 하루 만에 되는 건 없는데 가능한 게 옵션이지. 그러니까 제가 옵션을 하게 된 거고요. 미국 선물도 제가 정말 이것저것 많이 공부를 해봤고 나름대로는 규칙을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봤는데 그리고 나스닥이라든가 가스, 골드, 그 다음에 유가, WTO 뭐 이런 것들을 제가 공부를 하면서 연구를 많이 해봤는데 사실 그 종목들마다의 특징이 다 있었고요. 그 특징을 잘만 이용하면은 뭐 조금씩이지만 수익이 가능한 어떤 자리들을 조금씩 제가 찾은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것들은 하나를 잡으려고 하면은 돈이 많이 필요하고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려요.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벌려고 하면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 한 개로 10만 원을 벌려고 하면은 거의 몇 시간을 기다려야 되고요. 그래서 그걸 못 참고 물량을 늘리게 되면은 수익도 커질 수 있지만 손실도 커지거든요. 그렇게 보유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실은 변수가 많아지는 거죠. 분명히 내려와야 될 자리인데 갑자기 트럼프가 트윗 하나 날려버리면 폭등을 해버리듯이요. 원래는 내려갈 자리이고 실제로 내려갔는데 내가 잡고 나서 폭등을 해버리게 되면요, 뭐 그 뒤로 나중에 뭐 폭락을 하고 다음날 폭락을 하든 말든 저는 이미 그 물량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왜? 손실이 기하급수로 늘어나니까. 선물이라는 특징이 손실이 무제한으로 늘어나거든요. 물론 뭐 원칙상으로는 그렇고 실제로는 그렇게 되진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저는 보유 시간을 굉장히 짧게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가장 적합한 게 선물로서는 천연가스, 가장 적합합니다. 그러니까 뭐 옵션계의 BTS라고 합니까? 그게 지금 천연가스로 보이는데요. 옵션과 유사하지만 사실 옵션보다는 가격이 많이 비싸고 개당 가격이 전거금이 많이 비싸고, 하지만 옵션 같은 등락을 보이고, 그래서 가끔은 옵션 같은 경우도 한두 틱 정도 물렸다가 수익 나는 경우도 흔하거든요. 얘도 마찬가지로 뭐 대여섯 틱씩 물려 있다가 또 수익이 나는 경우도 굉장히 흔합니다. 근데 얘기했다시피 옵션은 서너 틱 물려봤자 만원, 15,000원 이런 수준이고 뭐 크게 영향을 안 받지만은, 얘는 물리면은 뭐 5만원, 10만원씩 그냥 물리거든요. 그래서
리스크가 옵션에 비해서 10배, 20배 정도 더 크기 때문에 사실 잡을 때마다 좀 꺼름직한 느낌은 들어요. 왜냐 그러면 어제도 제가 가스를 매매하고 말았거든요. 말았는데 왠지 2637까지 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2636에다가 걸어 놓고요. 그때 당시에 가스 지수가 2580, 2590 이랬거든요. 사실은 그 가격이 온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죠. 처음에는 2655에 걸어놨어요. 2655. 2655가 올 거라 봤거든요. 근데 제가 눈 뜨고 있는 동안에 안 오더라고요. 11시 반입니까? 40분입니까? 뭐 11시 20분입니까? 하여튼 그때까지는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렸다가 다시 차트가 바뀌고 2637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2637에 걸어놓고 또 한 10분 기다렸는데 2600을 돌파를 못하는 거라.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안 되겠다, 자자 싶어가지고 취소하고 잤는데, 자고 일어나서 딱 보니까 12시 30분에 한 방에 그냥 2590에서 한 방에 2937을 찍었네요. 35였습니까? 6이었습니까? 하여튼 제가 생각했던 자리에 근처를 찍었어요. 그리고 나서 급락을 했네. 2590까지 급락을 했네. 찍자마자. 그리고 나서 또 2550입니까? 57입니까? 까지 떨어졌다가, 그러니까 거의 제가 생각했던 지점에 거의 8, 90%까지 떨어졌다가 거의 1시간 만에요. 다시 저올려서 2650까지 저올려놨더라고. 그러니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 기법에 의해서 제가 이 자리가 저항이다 싶은 자리 근처까지 실제로 올라오더란 얘기죠. 이게 그렇게 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뭡니까? 어제장이었죠. 어제가 아니라 어제 그제장이었죠. 갑자기 한 방에 2600에서 갑자기 2670까지 한 방에 쳐올리면서, 야, 나는 앞으로 이렇게 갈 거다 라고 하면서 매지가 미리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날은 당했지만은 그 다음날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까 이 자리는 이렇게까지 가겠구나 하는 게 눈에 보이더라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가고요. 그러니까 먼 종목을 매매하더라도 제가 손해를 보기보다는 수익을 볼 가능성이 훨씬 높은 이유가 이런 분석들이 시장에서 잘 먹히기 때문이고, 그게 실제로 현실적으로도 그렇게 움직여 주니까 그런 거겠죠. 사실 신이 아닌 이상은 이렇게 꾸준하게 버는 거는 정말 힘들거든요. 꾸준하게 벌기 위해서는 좀 분석도 굉장히 깔끔하게 해야 되고 좀 완벽하게 분석을 해줘야 되는데, 뭐 세상에 완벽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어차피 다 지 마음대로 매매하는 거지. 근데 그거를 포장을 해서 나는 매매를 잘한다, 너는 매매를 못한다, 이렇게 결정 내릴 것 뿐이지. 근데 우리가 다른 거는 다 속여도 계좌는 속일 수가 없거든요. 사람이 말로 속일 수 있고 다 속일 수 있지만 계좌는 속일 수가 없어요. 그게 정답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실력이 있든 없든 돈 버는 놈이 장땡이죠. 그래서 장땡이인 놈이 그냥 잘 하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천연가스도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되겠다. 매매는 오래 할 생각이 없어요. 천연가스도 저녁 8시부터 한 11시 사이 3시간 정도를 이제 공부를 할 예정인데, 뭐 지금까지도 공부를 계속 해왔습니다만 지금까지는 공부를 하는 거고요. 이제 앞으로는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겠죠.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움직이는 듯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도 뭡니까? 메이저가 저를 꼬시기 위해서, 사실 조금만 공부하면 누구나 보이는 거란 거죠. 근데 그게 정말 메이저들의 함정인지 아니면 메이저들이 파놓은 덫인지 메이저들이 모르고 있는 자기들만의 약점인 건지 제가 확인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시행착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걸어두고 기다렸다가 체결되면은 상황 봐서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그리고 그 수익 나는 게 100번 중에서 몇 번이 나는지, 이런 거를 판단해서 만약에 100번 중에서 95번 정도 그 자리에서 수익이 나더라, 이러면 그거는 제 매매 기법이 되는 거겠죠. 근데 그게 확률적으로 봤을 때 5대5, 6대4, 7대3 이러면 그거를 좀 더 갈고 닦을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확률을 95%로 올리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 뭐 50% 미만이면 버려야 되겠죠. 제가 아직 해외 선물 매매로 꾸준하게 수익 내는 방법을
틀에 박혀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냥 제 감과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매매 방법으로 그냥 하다 보니까 좀 되는 거지. 사실 그 종목마다 어떤 다양한 특징들을 제가 알고 매매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옵션 하듯이 하는 거고, 선물 하듯이 해외 선물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선물에서 잘 버는 놈은 해외 옵션에서도 잘 벌고, 그냥 옵션에서 잘 버는 놈은 또 해외 옵션에서도 잘 벌고, 옵션 잘하는 놈이 현물도 잘하고, 현물 잘하는 놈이 가상화폐도 잘하는 거거든요. 뭐 그렇게 연관이 없는 게 아니라 연관이 지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그냥 저는 연습을 할 뿐인 거고요. 근데 이거를 조금 틀에 박아 놓고 정형화를 시켜 놓고 시행착오를 만들어서 어떤 논리를 만들어 놓으면 매매하기가 굉장히 편해져요. 그리고 나만의 매수 자리가 생기고 나만의 수익 자리가 생기고, 만약에 그게 깨지면 빨리 손절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인식할 수가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 이걸 하지 않기 때문에 수익은 잘 내는데 손실 날 때 손실을 회피를 잘 못해요. 근데 그 회피를 하려면은 이 종목의 특징이라든가 이 종목이 장단점, 그리고 이 종목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그리고 이거를 어느가 지지인지 어디가 저항인지를 어느 정도는 명확하게 보이지 않으면 자꾸 미련을 가지게 만듭니다. 야, 괜찮아, 조금만 기다려봐, 조금 있으면 내려올 거야. 이렇게 미련을 가지다 보면은 10번 중에 7번 정도는 살려줍니다만은 그 나머지 3번 중에서 한 번 정도 잘못 걸려버리면 그냥 계좌가 그냥 토막 나면서 회복이 불가능한 정도의 어떤 손실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그 한 번을 피하기 위해서 99번에 먹는 자리도 버리는 저거든요. 그렇게 버린 것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어떤 패턴 같은 게 있거든요. 어쨌든 이제 천연가스는 제가 앞으로 계속 해외 선물처럼 옵션처럼 이제 계속 갈고 닦을 종목 중에 하나라고 저는 확인되고, 나스닥은 버리시는 게 좋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더라고. 저도 해외 선물을 매매를 바코드 강의를 그 영상들을 보면서 했는데, 이제 돈을 적게 날리는 나스닥을 자꾸 좋아하더라고요. 사실은 나스닥은 돈을 적게 날리거든요. 변동이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이 적게 날리는 게 안전하다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투자 금액이 적은 게 안전한 거예요. 3천만 원 넣어 가지고 30만 원 먹는 게 위험할까요? 아니면 300만 원 넣어 가지고 30만 원 날리는 게 위험할까요? 당연히 3천만 원 넣고 30만 원 먹는 게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나스닥이라든가 다우라든가 뭐 천연가스라든가 이런 놈들이 더 힘든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그런 놈들이 더 위험한 거라고. 돈을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위험한 거예요. 근데 천연가스는 그냥 제가 알고 있는 바대로 하면은 거의 뭐 해외 선물 중에서도 거래량이 많은 것 중에서 전거금이 가장 약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틱당 수익도 제일 큰 걸로 알고 있고, 8, 9틱, 10틱만 먹어도 10만원, 12만원씩 수익이 나거든요. 그런 거 하루 10분만 해보면 100만원 벌어요. 그럼 한 달로 치면 2천만원, 3천만원 수익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천만 원을 벌 수 있다, 또는 뭐 500을 벌 수 있다, 1000만 원을 벌 수 있다, 이런 게 아니고, 만약에 옵션이 매매하기가 정말 힘들어지거나 아니면 상장 폐지가 되거나 뭐 이렇게 됐을 때 대안을 만들어 놔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서 대안을 만들어 놓거든요. 주식에서 깡통 차면 어떻게 될까, 또는 옵션이 갑자기 매매하기 힘들어지면 어떻게 할까, 주식시장이 힘들어지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대안을 만들어 놓는데, 사실 우리나라 시장은 망할 수 있습니다. 야간 선물도 없어졌잖아요. 물론 이상한 조건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야간 선물 없어졌잖아요. 주간 선물이나 옵션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을 할 수는 없죠. 물론 안 없어집니다. 안 없어지는데 매매하기 힘들 수는 있잖아요. 거래량이 줄어버린다든지. 그럴 때를 대비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거래가 많다는 해외 선물 중에서도 미국의 선물, 원유, 원물에 대한 선물 상품,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가 망한다고 하더라도 안 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쯤 그냥 연습 삼아서 그냥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크게 뭐 거기에 매달리겠다 이런 생각은 아니고요. 그냥 조금씩 그냥 하루에 조금씩 패턴 이렇게 찾아보고 시행착오도 겪어보고 요렇게 제가 앞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근데 가스는 정말 사나이들 중에서도 사나이들이 하는 거거든요. 저 같은 소심한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뭐 심약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손절을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건드리게 되면은 뭐 여러분들 유튜브 뭐 알잖아요. 그 사람이 왜 깡통 찼습니까? 맨날 가스에서 깡통 찼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됐느냐? 이거는 얘기했다시피 나스닥을 하더라도 깡통 차는 게 똑같고 가스를 해도 깡통을 차는 게 똑같아요. 근데 나스닥은 질질 끌면서 깡통 차니까 사실 시간적으로 좀 늘어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가스는 하루 이틀만 잘못되면 깡통 차버리거든요. 그래서 가스는 되게 위험하고 나스닥은 덜 위험하고 이게 아니고, 가스는 며칠 만에 깡통 찰 수 있는 거고 나스닥은 몇 달 만에 깡통 찰 수 있는 거죠. 결과는 똑같습니다. 결과는 똑같은데 좀 느리냐 빠르냐의 차이일 뿐이죠. 근데 가스는 옵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옵션도 가슴 큰 사람들, 뭐 용기 있는 사람들이 매매하는 거거든요. 저처럼 소심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에요. 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제가 멋지게 옵션을 정복했다 아닙니까? 정말 역사적으로 멋있게 제가 옵션을 정복을 했는데 뭐 그까지 천연가스 그거 하나쯤 그거 제가 정복을 못 하겠습니까? 뭐 어차피 매매하는 게 다를 것도 아니고 제가 쓰는 기법 그대로 쓰고 거기서 약간의 어떤 변화를 주고 그 시장에 맞는 특징을 찾아서 그 특징에 맞게 매매하면 되는 거거든요. 바탕이 바뀌는 게 아니고 바탕은 그대로고 그 안에 세심한 부분 한두 가지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사실 돈은 계속 벌어왔고 지금까지, 그죠? 뭐 손실 하루 이틀 보긴 했습니다만 수익은 계속 내왔고, 이제 남은 거는 가스를 좀 더 안전하게 위험하지 않게, 또는 하루에 10,000원 20,000원이라도 더 옵션으로 300만원 계속 벌다가 400만원으로 넘어올 수 있고 400에서 600까지 넘어왔잖아요, 그죠? 이런 것처럼 가스도 안전하게 2, 3만원 더 벌 수 있는 방법. 한 달에 2, 3만원이면은 월로 치면은 거의 7, 80만원 더 버는 거거든요. 연으로 치면은 7, 800만원 더 버는 거예요. 그 몇만원 더 버는 거, 10만원에서 10만원 버는 거, 13만원 버는 거는 정말 큰 차이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죠. 하루에 100만원 벌 생각하고 있으니까 10만원이니 13만원이니 개념이 없잖아요. 근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10만원 벌 거 13만원 벌고 15만원 벌 거 17만원 벌면은 월 수익이 엄청나게 늘어나요. 연수익도 더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사실은 바탕으로 되는, 예를 들어서 5만원 10만원을 밑에 깔아놓고요, 그거는 무조건 벌고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를 들어가면 이게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수익이 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좀 놀랐습니다. 그렇게 해나가면 뭐 머지않아서 크게 고생 안 하고도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여러분들도 저랑 똑같은 시점에서 가스를 봤으니까 여러분 중에서 시간 나시는 분들도 가스를 한번 유심하게 한번 쳐다보세요. 제가 좋다고 하는 거는 정말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매매법의 문제점이라든가 그 매매가 왜 위험한지 이런 것들을 알고 좋아해야 되는 거지, 그냥 잘 움직이니까 좋더라. 또 어떤 사람한테는 원수 같은 종목이겠죠. 해외 유튜브 박모 씨 같은 경우에는 완전 원수 같겠죠. 자기의 재산의 거의 8분의 1, 9분의 1을 까먹었잖아요. 그 종목 하나가. 완전 원수지, 그죠? 근데 그런 식으로 매매하면 원수가 되는 거고요. 또 그런 식으로 매매하지 말고 안전하게 매매하면 또 이게 굉장히 좋은 상품일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저도 아직 맛을 못 봤기 때문에 뭐 지금 와서 괜찮다 나쁘다 이런 얘기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거는 10년 정도 지나고 나야만 제가 야 가스도 할만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옵션도 제가 10몇 년을 했으니까 제가 이런 얘기 드리는 거지, 겨우 뭐 1, 2년 하고 몇 개월 하고 뭐 이거 할만하다 이거 할만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솔직히 어떻게 보면 어불성설이지, 그죠? 아무 의미 없는 소리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훨씬 더 많은 시행착오도 거쳐야 되고 더 해볼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연습을 해보자는 거죠. 이제부터라도 하루에 10분 20분이라도 차트 보면서 깨우치고 뭔가 될까 안 될까를 확인해보고 왜 그런지 왜 저런지 계속 지켜보면서 그렇게 따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자전거 타고 오늘 25km 정도 생각하고 1시간 반에서 2시간 사이로 집 근처를 한 바퀴 돌고 있는데요. 공휴일인지 모르고 나왔다가 계획도 없어가지고 오늘 또 혼자 외톨이처럼 이렇게 지낼 것 같은데, 뭐 여러분들은 저처럼 바보처럼 살지 말고 날짜 꼬박꼬박 잘 챙겨가면서 그렇게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자,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랄게요. 바이바이. 우후.